네, 이제 간단한 촬영을 끝내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차는 저기 여기 도어하고 앞엔다 도장에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대치를 유지하고 상태도 다들 굉장히 좋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상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9분입니다. 이제 제가 김해공항으로 출발 전에 잠깐 컴퓨터를 켜고 이 영상을 캡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차량은 인피니티 M45 차량입니다. P 그레이드. 이 차량은 지금 엔카 매물에 딱 석대만 나와 있습니다. 590, 790, 770. 오늘 보러 가는 차는 이 석대 중에서, 이 4대 중에서 가장 비싸고 연식도 가장 오래됐고 주행거리도 가장 많은 차를 보러 가는 겁니다. 개인 매물인데요. 왜 이 차를 보러 가느냐? 하필 나머지 두 차보다 이 차가 도대체 어떤 점이 더 경쟁력이 있고 구매 가치가 있길래 보러 가느냐? 바로 판매자분의 설명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비 이력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에어로 패키지라고 하는 그 한정판이죠. 그런 패키지에 또 메리트, 유니크함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뒷바퀴 조항이 되는 이 RAS라고 하는, 이 뭐 무슨 약자인지 모르고, 리어 어시스트 스티어링 휠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뒷바퀴 조향을 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차의 관리 상태가 가장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고, 통화를 해보니까 부산 출신의 판매자분이셨는데 저보다 한 2살 정도가 많으시고, 예전에 이제 제가 2000년 초반, 2000년 중반에 튜닝 투스카니 타고 막 튜닝에 이제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동시대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또 비슷한 동네에서 이 차량에 푹 빠져 있는 매니아로서의 그런 그 추억이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블로그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분께서 블로그에 보면 차도 저처럼 굉장히 차를 많이 바꾸고 또 동시에 지금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모습에서 야, 이분은 진짜다, 고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이분 차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제 고객님께서는 원래는 렉서스 LS460을 구매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LS460 매물 자체도 이제 좀 귀할 뿐더러 아무래도 LS460이 전자식 시스템이 많이 채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또 이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부속 구하기가 좀 힘들고, 또 부속이 상대적으로 좀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차라리 그러면 관리가 편한 인피니티 M 쪽으로 선택의 방향을 좀 옮긴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매물은 소유자 변경은 6회가 있고 보험이력은 99만원, 차량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미한 정도의 수리 이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차는 직접 가서 봐야 되겠지만 느낌은 좋습니다. 느낌이 과연 맞는지 같이 가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5시 50분가량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트위지를 타고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그 탁송을 해드려야 될 주소가 구미거든요. 구미. 근데 구미에서는 기차편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오면 김해로 제가 올지, 창원으로 올지, 혹은 부산으로 바로 갈지
뭐 차편에 따라서 기차 시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수가 있어서 그냥 오늘은 홀가분하게 맨몸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 리무진이 오는 정류장까지는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요금 나옵니다. 기본 요금이 얼마죠? 요즘에 4,000원 정도 되나? 그렇게 따지면 공항까지 가는데 벌써 10,000원 가까이 되네. 버스비까지 포함하면. 아무튼 요즘 물가는 너무 비쌉니다. 보자. 길을 가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해 도서관 좀 부탁합니다. 저기 어디지? 그 사법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옆에. 기사님께서 택시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길을 몰라가지고 제가 알려드린다고. 여기서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가게 됩니다. 보면 하루에 첫 차가 6시 5분, 8시 45분, 그리고 11시 50분, 2시 50분, 5시 50분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그 창원까지 가는, 장유를 여기를 경유해서 창원까지 가는 리무진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8분 남았네. 버스 올 때까지. 여기 리무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 차입니다. 이제 오시네요. 사람이 없다. 공항 가는 버스가 원래는 평상시에는 만차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숨 잤네. 자리차량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주변관리의 포진서 at least 10 minutes prior to departure. 김포에 도착했습니다. 나가는 길이 어디야? 저쪽으로 가는구나. 종로, 목적지는 종로입니다. 서울 종로. 공항철도 타고 가야죠. 다시 5호선을 갈아타야 되니까. 광화문에 내렸어야 되는데 여긴 지금 서대문역입니다. 잠깐 딴 생각하다가 한 코스 더 왔네요. 아니네, 한 코스 빨리 내렸네. 진짜 촌놈. 다음 오는 차 타야 되겠네요. 광화문역 도착. 광화문역 2번 출구로 나가야 되니까 2번 출구 쪽. 참 서울은 넓고 크고. 이야, 지하철 보십시오. 미국 대사관, 종로구청.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촌놈이 광화문을 처음 와봤으니. 저기 세종대왕님이 보이시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목적지 빌딩에 도착했고 지금 이제 내려오신다고 하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름이구나. 필름이 있네. 와, 필름이 여기까지 본네까지 다 있었는데 그렇네요. 이게 오래되면은 네네네네. 그러시잖아요. 이거랑 앞에 거 다 뺏겼어요. 그러시군요. 와, 뺏긴 거예요. 네. 여기랑 뺏겨서 여기 보면은 약간 이런 좀 남아있어요. 네. 와, 근데 도장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그 코스트코에서 90만원 주고 한 거예요. 이거 저 광택을.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네네네. 요런 데 안에 좀 남아있어요. 네네네네. 보색이 아니라.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네. 이쪽 그다음에 네. 교환은 없어요. 네네네네. 교환은 없고 제가 성능 기록부 제가 살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뭐 앞뒤 범버 정도는 네네네. 제도색이 들어가요. 네네네. 여기 살짝 보시면 여기 약간 이 뭐랄까 아유, 이게 지금- 색 차이가 약간 나죠. 지금 이게. 거의 15년 정도 된 차인데.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네, 그럼요. 그럼요. 저는 항상 볼 때 그런 식을 감안하시고 그런 걸 감안하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제가 감안하기 때문에. 차를 네. 빼서 조금 더 보이시기. 아, 네네. 그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공장 출고 상태. 범퍼는 도색을 한번 한 것 같고 앞뒤 범퍼 정도는. 아,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리고 앞에 지금 차의 상태를 보니까 그 전 차주분이 굉장히 차를 좀 지금 PPF가 씌워져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건 안 벗겼죠. 이거는 뭐 색깔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여기. 네네. 차를 좀 굉장히 아끼고 타셨다. 뭐 타이어도 다 던너브로. 아, 이게 또 일본 브랜드 네. 뷰로 네, 처음 보네. 아, 일단 뭐 사실 제가 내외관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는. 조금이라도 뭔가 뭐 제가 했으면 아예 부르질 않았죠 제가. 아, 예. 안 그래도 제가 통화해보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네. 요거 이제 잠깐만 치우겠습니다. 아, 네네네. 요게 이제 그 3.5에는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는데 네네네. 요 기능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지금 작동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럼요. 전에 차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이거 똑같은 차 갖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네요. 다 작동되고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가 확인. 네, 이것도 아, 작동하네요. 안 감사합니다. 되는 게 없어요. 다 네네. 작동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고객님께서 LS460을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LS460 지금 멀쩡한 차가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아, 차 진짜 깨끗하다. 제가 근데 조금 많이 예민한 스타일이라서 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오케이.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깨끗하게 막 차를 타는, 그러니까 차를 건드는 걸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튜닝 카를 많이 탔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참 순정이 좋더라고요. 열풍제 근데 이제 건드는 거 이제 이거 부싱 볼도 상태가 괜찮고. 작업하면서 볼 같은 거 다 확인했고 뭐 문제 있는 것들 다 교환하자 했습니다. 저 서브 프레임에 약간의 이제 누유의 흔적들을 보이는데 이제 저거를 작업하신 건가요? 저게 누유가 아니고 네네네. 누유 작업하고 약간 흘러내린 거 이제 최대한 닦아낸 거예요. 약간 흔들어. 이제 누유 작업하시고 네, 그죠? 위에서 이제 작업하고 제가 나중에 엔진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왜냐면 보니까 여기 오다 보니까 카센터가 이 근처에 없겠더라고요, 이 광화문에는. 여기가 없어서 그렇구나. 네네네. 제가 추가를 감사합니다. 와, 패드도 새 거 들어가 있네. 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지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서 침수차를 하나 봐가지고 그런 것도 팔아요? 울산 매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매장에 사실 그렇게 어리석게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걸릴 만한 침수차를 판매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원래 보면 티가 날 텐데. 침수차를 그러니까 보면 티가 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침수는 미고지하면 굉장히 적응받거든요. 그렇게 굳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아니라고. 아니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겨요? 아니 우기지도 않았습니다. 아, 침수차는 아니다. 다만 그 환불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입금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확인했는데. 네. 여기 바닥은 깨끗해서 아 그러네요. 누워서 보셔도 돼요. 여기 매일매일 청소하는 데 네. 밑에 누워서 보셔도 돼요? 네 깨끗하네요 진짜. 저 부분은. 그냥 본넷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차는 왜 이렇게 성큼성큼해가지고 보기가 편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커버를 보시면은 커버 가스켓만 간 게 아니라 이 새 거예요. 커버 자체를 다 바꾼 거예요, 양쪽 다. 그러네요. 커버 자체를. 네. 네네. 왜냐면 이게 가스켓만 바꾸면 이거 커버 자체가 약간 변형이 됐으면 또 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새 거를 다 바꾼 거예요. 와, 이거 8기통 엔진이 좀 큰 편에 속하네요. 엔진이 블록이 크다. 사고는 없네, 보니까. 같은 자는 또 네. 없어요. 근데 엔진 소리는 진짜 좋다. 제가 보여드릴 정도가 안 되면 좀 오라고 안 해주셨어요. 예. 성격상 이거는 또 디테일에 가지고 그렇네. 이런 호스들도 갈렸고, 보니까. 보시면은 이 네. 플라스틱 검정색 이게 잠박 커버인데 이 네네네네. 자체를 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네요. 가스켓만 바꾼 게 아니고. 닛산 파워펌프 막 많이 터지는데 이건 또 그렇진 않아 보이고. SM5나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팔찌가 나중에 제가 모습 잠깐 나가볼 텐데 네. 팔찌 질감이라는 게 또 기통이랑 또 틀려요. 그쵸. 감사합니다. 닿는 거는 오토가 아니고 예. 이 차는 항상 닿는 거는 무조건 다 그러네요. 안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15만 6천 1km고. 이렇게. 잘 나오고. 이거를 얼마 전에 예전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그럼 일단 제가 제 생각에는 일단 고객님한테 좀 전화를 드릴게요. 히터 이거 네네. 히터 잘 나오고. 이거 잘 됩니다. 네. 네,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제가 뭐 일단 리프트 뜨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 같고. 그렇죠. 일단 네, 제가 차를 시운전만 네, 저기 갖고 제가 나가서. 옆에 제가 시운전 네. 옆에 타볼게요. 이런 방지턱 같은 데도 한번 지나고 네네네네. 네. 잠깐 원래 이게 저희가 지정석이에요. 지정석이라 원래 지정차가 아니라 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좀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되게 뭐 해야 되니까. 마운트는 살짝 이제 진동이 살짝은 느껴지네요. 마운트 교환은 돼 있는 건 아니죠? 네, 마운트. 예. 근데 교환할 정도는 아니에요. 교환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랬던 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거든요. 있지만 수리할 정도냐?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새 차를 사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정상소전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평균적인 범주에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맞아요. 차를 받아가지고 이거 뭐 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굉장히 사실 저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수준이면 보편적으로 오케이, 턱 느낌 좋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평균 이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 수리할 정도냐? 수리할 정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현상들은 느껴진다. 유격이 그렇죠, 느껴진다. 그 정도. 세월의 흔적은 느껴진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 떠나서 사람들은 자꾸 가격을
망각하고 이제 생각하신, 저는 항상 최종적으로 가격을 대입해가지고 그렇죠. 이 차를 안 샀을 때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제 판단을 나름대로 내드립니다. 뭐 그 이제 결정은 이제 고객님께서 하시는데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아, 근데 뭐 차가 디지털로 한번 세게 넣어볼게요. 네네. 네. 더 이상 저기 안 넘으셔도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네. 차는 뭐 제가 볼 때는 저 얘는 또 오디오가 좋더라고요. 보스 어디라고? 예. 소리가.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어차피 CD는 뭐 없으니까 안 들었고 이게 AUX만 있으면은 네네. 그 블루투스로 해서 이제 MP 요즘 리시버가 있으니까. 리시버로 들으려는데 이 AUX 단자가 없어요 이 차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조금 밟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8기통의 느낌이 6기통하고 좀 다르다. 이게 확실히 이게 토크가 내부 매칭도 돼요. 그렇더라고요. 얘는 오토가 370 같은 경우도 오토가 네, 내부 매칭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더는 시승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차는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이제 간단한 촬영을 끝내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차는 저기 여기 도어하고 앞엔다 도장에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대치를 유지하고 상태도 다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좀 흔한 차는 아니니까 좀 정리할 게 많아서 항상 이렇습니다.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정리할 게 많아요. 얼른 갈 길도 멀고 여기는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앞에는 한 70% 정도 남았고 뒤쪽도 한 3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북동인데 여기 무슨 부잣집들이 많네요. 경찰관들도 많이 있어서 아까 저를 자꾸 세우더라고요. 아까 저기 잠깐 차를 세워가지고 내비 찍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참 쳐다보시더니 차를 세워가지고 혹시 어디로 가냐고 막 물어보시고 아마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량은 인피니티 M45 차량이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이 뭐 이렇게 허겁지겁 촬영도 허겁지겁하고 이전하고 하여튼 개인 거래할 때는 진짜 정신없습니다. 이 차는 이제 주행거리는 15만 킬로 정도이고요. 무사고 차고 뭐 이쪽에 이제 도장이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괜찮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스테빌라이저 부싱으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서 찌끄덕거리는 약간 턱을 넘을 때 약간 그냥 넘을 때는 괜찮아요. 숍백에는 정바운드는 괜찮고 약간 차가 이제 횡으로 트위스트 저기 힘을 받을 때는 약간 진동이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15만 킬로를 타는 동안 마운트가 교환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수리할 정도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판매자분께서 이제 한 200만 원 이상의 이제 엔진 누유 수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성북동 근처에 카센터 또 고객님께서 판매자분께서 직장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차를 봤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구매 의뢰 고객님하고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근처에 카센터가 있으면 제가 리피드를 떠서 올렸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해를 구했고 최대한 또 꼼꼼하게 봤는데 밑에 오일이 흐른 과거 오일 누유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바닥에 오일이 흘렀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또 엔진에 잠버 커버 가스켓, 잠버 커버까지 교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호스들 이런 것도 교환을 했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판매자분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또 수리를 어디서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오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믿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 사실 이렇게 개인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일단 뭐 특별히 안 되는 데 없고
차는 실내외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구미까지. 여기가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하는 곳인가 봐요. 뭐 영사관, 대사관들이 많이 몰려 있고, 뭔가 산자락이 예쁘장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뭐 예쁜 커피숍들도 많고 한 걸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또 부자 동네이기도 하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좋아 보이고, 아까 여기서 차 세워놓고 촬영을 좀 했었습니다. 막 촬영하고 있으니까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2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일단 이 차의 첫 느낌은 부드럽다입니다. 8기통의 이 엔진은 굉장히 부드럽고, 사실 제가 M45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엔진 스펙도 안 찾아봤는데 338마력인가? 토크는 아마 40에서 한 45. 정확한 스펙은 제가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자연흡기 차량이 뭐 출력이 거기서 거긴데, 커브 구간입니다. 뭐 사실 뭐 닛산 인피니티 계열의 이 V6 혹은 V8 엔진들이 뭐 탱크죠. 굉장히 내구성으로 좀 약간 정평이 나 있고, 여기가 뭐 와인딩 로드구나. 야, 서울 도심에서 이런 약간의 이제 자연과 어우러진 이런 길을 달리니까 좀 느낌이 좀 약간 절묘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M35를 탔을 때하고 이렇게 몰아서는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엔진이 좀 더 무겁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엔진이 좀 더 무겁다. 앞차륜에 걸리는 이 하중이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커브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주 토양 감각은 매우 정직한 편이고, 우회전입니다. 그렇게 좀 판계 상황으로 몰아붙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언더스티어 성향의 커브 구간 이런 거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프론트 휠에 걸려있는 하중의 느낌이 묵직한 것을 봤을 때는 타이어의 접지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앞 타이어의 접지의 한계를 금방 드러내면서 비명을 질러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세단이기 때문에,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우회전입니다. F8 과속 방지턱 고마력차의 이런 거동을 보여주긴 하겠죠. 여기는 약간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 근처라고 하고, 여기 뭔가 예쁜 동네다. 네, 그래 보이네요. 전 가족들하고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서 차나 마시고 근처에 맛집도 좀 돌아다니고 이런 여유를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드네요. 일단 뭐 부지런히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광화문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저는 여기 광화문은 처음 와보거든요. 이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상징 아닌가? 그쵸? 그러면 청와대가 저쪽 뒤에 있겠네? 저기 벽한 자락에? 맞나? 전 정말 모르죠. 정말 촌놈입니다. 네, 뭐 차는 괜찮아요. 차는 괜찮고, 이 차가 이제 에어로 패키지라고 하는 약간 이제 패키징이 되어 있는 차고, 스포츠성이 강조되어 있는 차고, 뭐 4,500cc나 되는 고백이랑 세단답게 출력도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숙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깔끔합니다. 청결하고. 단지 이제 좀 약간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연비는 이제 고객님께서 차를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이제 이 고백이랑 세단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그러시면 고백이랑 세단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급차보다 고백이랑이 갑이거든요.
고백이랑이 최고입니다. 기름값이 많이 들고 유지비가 좀 이제 그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죠. 신호와 속도 그리고 추세가 이제 환경 규제, 그 다음에 환경, 친환경 이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랑 차들은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차가 비록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소장 가치 혹은 구매 가치가 있다,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브랜드에서 이 플래그십, 가장 상위 차종이었었기 때문에, Q 시리즈가 있죠. 근데 Q 시리즈는 사실상, 예, 워낙 이제 사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차량이라서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실질적으로 인피니티에서, 이거 50km 단속이군요. 실질적으로 인피니티에서, 길이 왜 이래? 차선이 이상하다. 다발 구간입니다. 판매하는 가장 플래그십 차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시기에 말입니다. 뭐 아무튼 차는 좋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유압식 이 스티어링의 이 조향 감각이랄까 이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이 차는 오토 그 트랜스미션이 레브 매칭도 되고, 좀 확실히 이제 스포츠성의 닛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마냥 낭창낭창하고 부드럽고 한 이 도요타, 일단 렉서스 차량과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릅니다. 스포츠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스포츠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이 차는 컴포트 세단이냐 스포츠 세단이냐고 보면 이 차는 스포츠 세단이에요. 하지만 컴포트함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야, 근데 차가, 서울 시내 차가 원래 이렇게 없나? 차가 안 막히네요. 점심시간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시계 여기 있구나. 지금 12시 반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무슨 관악로, 여기 관악구인가? 아무튼 강남 순환로 방면으로 이제 750m 앞에서 고속화 도로를 올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서울이 차가 너무 안 막혀가지고 500m 강남 너무 수서 방면 오른쪽에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 구입니다. 여기 왠지 한번 왔었던 듯한 이런 퇴장 구간입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익숙한 길인 것 같아요. 뭐 언젠가 한번 왔었겠죠. 강남 순환로. 잠시 후 오른쪽에 와, 하늘 게이지 내려가는 속도가, 구간입니다. 와, 역시 이제 구간입니다. 8기통 차의 이 느낌이 납니다. 만만치 않네요. 최대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유소 들러가지고 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제 한번 왔었지? 이 길로. 120D 118 그때 타고 왔을 때 이쪽으로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서울은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서울을 산다면 북쪽, 그러니까 강북 쪽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구지? 그 노원구, 그리고 그 양주 쪽, 그러니까 고양시 쪽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강남에 살 돈도 없고 사실 서울에 뭐 저 같은 전놈이 뭐 서울에 살아갖고 될 일이 아니죠. 네, 이제 시내권 도로를 벗어났으니 차분하게 이제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배고프고 이 차도 배고프고 저도 배고프고. 지금 속도가 네, 괜찮아요. 약간 그 하체 스테빌 부싱, 그리고 컨트롤 아함의 부싱에 약간 유격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정비할 수준까지는 아닌 듯하고 이제 이 차의 이제 세월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직 컨트롤하면 하체 부품을 단 한 번도 수리 안 하고 지금까지 출고 이후에 타고 계신 것 같은데, 타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참 무난하게 큰 스트레스 없이 잘 타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름값에 대한 압박, 뭐 그 정도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있었을까. 차가 이제 잔고장이라든지 또 차의 성능이라든지 차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고 타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차의 이제 무게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무게 감각은 오히려 제네시스보다도, 저 앞에 가는 제네시스 DH 혹은 G80보다도 더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확한 재원상의 중량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백이랑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묵직한 주행 감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승차감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역시 이 차 역시 승차감이 좋고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정숙하고, 그 다음에 힘이 막 파워풀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힘이 넉넉합니다. 이런 예, 맞네요. 여유로운 주행 감각이 바로 우리네가 저희들이 이 고배기량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고배기량의 사치를 누리려면 그 반대급부인 그 주머니 사정이 조금 좋아야 되겠죠. 아니면 차를 많이 안 타면 됩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차를 많이 안 타신다고 하셨고, 그런 분들한테는 고백이랑 뭐 묻어놓고 추천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 있고, 질감적으로도 또 힘으로도 또 내구성으로도 고백이랑 차들이 고장조사를 안 나거든요. 네, 부산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올립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목적지까지는 234km, 대략 3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안내를 해주겠죠. 만남의 광장을 지나서 여기는 양재 오토갤러리가 여기 인근에 있죠. 이제 우리 고객님이 처음에는 렉서스 LS를 고려하셨었단 말이죠. 렉서스 LS는 그냥 부드러움의 끝단에 있는 차량입니다. 부드러움의 끝단, 무조건 부드럽게, 뭐 소리도 안 나게, 뭐 가볍게 부드럽게, 이제 이런 차량이라면 이 차는 그러면 과연 그 차하고 비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뭐 부드럽다 가볍다 이렇지 않아요. 일단 타이어 사이즈도, 이 타이어가 지금 18인치 타이어인데 지금 평평비가 얼마지? 일단 타이어 사이즈로 인해서 편평비 때문에 로드 노이즈가 특유의 그 적은 편평비를 가진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방음의 수준도 렉서스보다는 다소, 물론 이 차도 충분히 좋긴 하지만 다소 하체 소음이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타이어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차의 성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질감도 좋고 하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약간 스포츠 세단이고요. 렉서스는 컴포트 세단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굳이 비교하자면 GS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차가 GS보다는 사실 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GS보다는 더 고급이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 차가 좀 더 큽니다.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좀 더 큰 세그먼트, 미세하게. 그래서 이 차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차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고, 5시리즈랑 그 테마를 저기 지나가는데
5 시리즈랑 굉장히 흡사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S는 BMW 5 시리즈나 혹은 E클래스하고 경쟁 차종이긴 하지만 성향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고객님께서 처음에 고려하셨던 LS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르고, 이제 제가 이 차를 권유를 드렸던 거거든요. LS가 이 차가 지금 700만 원대에 거래되는데 LS는 지금 현재 700만 원대에는 멀쩡한 차가 없습니다. 다 막 손을 좀 봐야 되는 차들이고, 지금 기준에서 LS를 구매하려고 하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좋은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좋은 매물이 많지 않고, 부속도 신품으로 시켜야 될 정도로 부속이 재생이라든지 중고 부속이라든지, 물론 중고 부속을 권유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부속이 지금 약간 품귀 현상이 있더라고요, LS가. 그래서 쉽사리 추천드리기 힘들고, 그 차는 워낙 전자장비, 전자식 부속들이 실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었던 차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렉앤피니언 기어, 그 다음에 서스펜션, 그 다음에 ABS 모듈 이런 거 고장나면 진짜 선봉 400만원씩 300만원씩 뭐 이렇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같은 더 저렴한 돈을 들여가지고 훨씬 만족도가 높은 선택지가 있다, 고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추천해 줄 만한 차가 뭐가 있느냐, 약간 그런 비슷한 차로 이거 차가 어떻느냐. 물론 이 차가 인기 차종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특히 비인기 차종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인기 고배기량 차입니다. 근데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애초에 원 안에서 대안으로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충분히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슷한 차가, 이 비슷한 차도 아닙니다. 매물이 3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 대가 이 차였고 가장 비싼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정비 이력이 일단 가장 메리트가 있었고, 역시 이제 차의 관리 상태는 최상급 관리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런 거를 고려하고, 뭐 이 차는 사실 시세할 것도 없어요. 이 차가 비싸다고 하면 비싸다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가격이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비 이력과 관리 내용이 확실한 차가 특히나 이런 고배기량 수입차들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구매 가치가 높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렇게 인수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도는 약 100km입니다. 이 100km에서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차량의 주행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60km 선우, 그 다음 100km 선우, 그 다음에 한 140km 선우에서 이 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직진성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뭐랄까, 이 차의 하체에서 약간의 세월의 흐름은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수리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잣대를 봤을 때는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이 고배기량의 항속 능력은 네, 이 차는 RAS라고 하는 뭐지, 뭐 리어 휠 어시스트 뭐 스티어링 뭐 이런 거 되겠죠. 뭐 아무튼 뒷바퀴가 조향이 된다, 그러니까 조향 연동이 된다, 이런 의미이고 그런 시스템인데 잘 못 느끼겠는데요. 좀 약간 예민하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정속 주행해서 모르겠어요. 약간 코너를 좀 타보고 해야 알 것 같은데 뭐 크게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며칠 전에 탔던 M35에 비교해봐서 M35는 워낙 짧은 시내 구간만 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드러나게 느껴지는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세단, 확실히 풀사이즈 세단을 몰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그냥 중형차를 운전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 이 클래스보다 이 클래스는 아주 월등한 고속 안정감을 가졌다면 이 친구도 그런 아주 특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느낌은 그냥 무난한 그냥 두루두루 나쁘지 않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벤츠는 진짜 고속 속도를 올릴수록 차가 쫙 깔려붙는 맛이 좋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는 않네요. 또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 좋다라고 할 수 있고 운전의 이게 느낌이나 이게 닛산 인피니티가 은근히 뭐 좀 약간 특이한 이 조향 시스템에 있어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도입하고 시험적으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Q50도 약간 이상한 느낌의 스티어링 감각이었는데 이 친구도 뭐랄까 조향의 느낌이 아무튼 아주 진중하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그 뒷바퀴 조향이 된다는 걸 각인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뒤가 잘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밥 먹었고 그 커다란 그 뭐지? 스크류 그 소세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 먹었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다녀왔고 이제 목적지까지 바로 가야죠. 기름 넣어야 되구나. 네, 기름 3만원 주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30km. 좀 약간 따분하다.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휠이 18인치인 줄 19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19인치 정도까지 가면 도로의 충격과 노면의 굴곡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전해지거든요. 물론 어떤 차의 뭐랄까요, 이 횡그립은 좋아집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코너의 성능도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차가 이제 승용차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차는 19인치는 좀 지나친 오버스펙이고 18인치 정도가 무난하겠죠. 하지만 배기량이 4500cc니까 또 스포츠 세단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예쁘긴 하겠잖아요, 사실. 저기 앞에 보이는 차가 신형 i30N입니다. 제발 좀 우리나라에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신형 i30N 만약에 출시한다면 저 진짜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수동으로.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 그 벨로스터 N이 일반 벨로스터 JS 1.6 터보보다 많이 팔렸거든요. 그쵸, 수동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i30N은 시장성이 더 있어요. 근데 왜 안 파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뭐 노조 문제니 뭐 역수입 문제니 그냥 국내 생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잠시 후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어. 네, 선산휴게소를 지났습니다. 차는 확실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스포티하고 악셀에 힘을 주면 뭐 무지막지한 파워까지는 아니지만 여유롭게 차를 밀어냅니다. 근데 먹성은 역시 이제 닛산의 이제 이 엔진들은 튼튼하고 출력 좋고 한데 질감도 좋고 먹성도 인류입니다. 인류. 사실 이 정도 먹성이라면 혼다 레전드와 더불어 삐까삐까한데 베리타스는 이거에 비하면 연비가 좋아요. 네. 지금 외기온은 13도입니다. 이제 곧 봄이라는 얘기죠. 확실히 아래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기온은 점점 오르고 부산 이런 데 가면 더 따뜻하겠죠. 경부고속도로인데 여기서 이제 구미 IC를 8.3km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미 IC를 가면 내려야 되는데 이거 보자.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250km를 탔는데 대략 와 이게 고속 연비도 10km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 여기 나오나? 인포테인먼트 아하 퓨얼 이코노미 네 6.3km 리셋을 안 했네.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죠? 사실은 8기통짜리 차인데 아마 이게 앞전 차주분께서 타셨던 그 연비가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고속 연비는 대략 한 10km 내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것 같네. 그렇다면 연비 리셋을 안 한 게 실수네요. 네, 드디어 구미에 도착했습니다. 구미 오랜만이네요. 1km 요금소가 있습니다. 뒷바퀴가 소양을 한다고? 400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 못 느끼겠습니다. 좀 잘 말려 들어가긴 하는데 앞머리가 잘 돌긴 합니다. 확실히 차가.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서킷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몰아보고 싶네요. 1km 그걸 끄고 켜는 게 있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고객님이 이제 계신 회사로 가거든요. 회사가 3.1km 근처네? 네, 근처구나.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차는 뭐랄까요? 흔히 생각하는 일본 차의 전형적인 차는 아닌 듯 합니다. 좀 약간 닛산 그 특유의 그 스포츠성이 묻어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이 차는 또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색채들이 좀 더 진한 듯 합니다. 하지만 그냥 부드럽고 편한 감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 렉서스가 심심하고 도요타가 좀 심심하고 좀 너무 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라면 뭐 이런 색깔을 가진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름 먹성 하나는 역시 많이 먹습니다. 이제 구미역에 도착했습니다. 고객님하고 방금 헤어졌고 예, 아무튼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찍었어?